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노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34만원, 이 소중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무엇을 위한 돈인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2024년 기준 최대 월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들의 생계를 돕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용돈으로,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의 중요성, 삶의 질 향상.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기초연금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 무슨 일이? 2026년 기초연금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폐지는 아니지만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제도 역시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34만원의 운명. 소득 기준 강화.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더 강화되어 더 적은 소득을 가진 어르신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 강화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소,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최대 33만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연금액 감소는 더욱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 축소 및 연령 상향.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기간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4만원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하지만 34만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지원, 요양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및 치료, 정신건강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연금,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노년층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노력,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6년 기초연금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층과 그 가족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정보 습득, 기초연금 관련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련 뉴스, 공청회,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불확실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관리,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인 노후 대비를 통해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 예방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참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참여는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34만 원, 이 소중한 돈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